이 야후재팬과 그리고 라인의 경영권은 이 소프트뱅크에서 담당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네이버는 이 지분 50%만 갖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네이버 입장에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안녕하세요. 달란트 투자입니다. 최근에 이 경제 금융 섹션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야후재팬과 라인의 통합 이슈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풍문으로 이렇게 전해졌었는데, 지난 18일 네이버가 공시를 통해서 기정사실화하면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떠들썩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라인은 네이버의 자회사고요. 야후재팬은 소프트뱅크의 손자 회사입니다. 이 두 법인이 합작법인, 즉 통합을 이루겠다라고 밝힌 것이 왜 이렇게 세간의 화제가 되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제 경쟁사가 동지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야후재팬은 일본의 라쿠텐에 이어서 2위 그런 인터넷 포털 기업입니다. 반면에 라인은 일본에서 최고의 그런 메신저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네이버와 카카오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기업이 손을 잡았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렇게 시장에서 화제가 되는 그 이슈가 되겠죠. 두 번째는 이런 시너지입니다. 일단은 야후재팬의 최근 사업년도 매출액이 10.2조 원이에요. 그리고 라인은 2.5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양사가 합치면은 12조 원이 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1위 플랫폼 사업자인 라쿠텐의 매출을 넘어서면서 명실상부한 일본의 최대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이 납니다. 그리고 이 두 기업의 사용자가 합치면은 약 1억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 이런 쪽까지 다 포함을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사용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플랫폼 사업자다 보니까 양사가 하고 있는 그런 간편 결제, 그리고 인공지능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시너지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텐센트나 그리고 알리바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페이스북, 구글까지 그런 사업자들과 장기적으로는 경쟁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무엇이냐? 바로 네이버죠, 네이버. 야후재팬이나 라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해외 주식 계좌를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접점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항상 시세를 보고 직접적으로 바로 투자할 수 있는 건 네이버란 말이죠. 그럼 네이버한테 구체적으로 무엇이 좋냐? 이 두 기업이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무언가 액션을 취하는데 네이버 입장에서 수치적으로 어떤 부분이 얼만큼이나 좋은 것이냐? 오늘은 이 부분을 재무제표를 통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네이버한테 수치적으로 얼마나 좋아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합작 법인의 구조를 말이죠.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저도 사실 말하면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상당히 복잡하죠? 그런데 우린 중요한 게 무엇이냐? 과정은 아니고 바로 결과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치만 보여드릴게요. 결과적으로는 이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이 두 회사가 이 합작법인의 지분을 5대5, 즉 50대 50으로 보유를 하고, 그 합작법인이 밑에 이제 G홀딩스의 지분을 44.6% 보유를 하고, 이 G홀딩스가 야후재팬과 라인을 보유하는 100% 보유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 야후재팬과 그리고 라인의 경영권은 이 소프트뱅크에서 담당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네이버는 이 지분 50%만 갖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네이버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모회사, 자회사의 관계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보면은 누가 누구의 자회사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이 자회사는 모호한 개념이에요. 모호한 개념. 자회사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관계회사, 두 번째가 종속회사. 이성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일단 관계회사는, 이성 간의 관계에서는 둘이 이제 사귀고 있는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종속회사는 실질적으로 사귀고 있다가 결혼한 관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지분율 요건에 따라서 나누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20%에서 50% 사이 정도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관계회사, 관계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0% 이상 초과로 들고 있으면은 종속회사라고 해요. 자, 그럼 관계회사, 종속회사 왜 이렇게 쓸데없이 구분을 해놨느냐? 쓸데없는 게 전혀 아니고요. 종속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모회사가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을 할 때 자회사 실적을 다 더해줘요. 자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까지 다 더해집니다. 자, 근데 관계회사 같은 경우에는 모회사가 이 자회사의 실적을 더해줄 때 매출액, 영업이익 이 두 가지는 더해주지 않고요.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지분율만큼만 인식을 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A회사가 B회사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B회사는 A회사의 관계회사가 됩니다. 근데 B회사가 100억을 벌었어요, 순이익을. 자, 그렇다면은 A회사 입장에서 B회사의 100억 중에서 A회사가 B회사 지분을 20%만 보유하고 있으니까 100억의 20%, 즉 20%만 20억만 이렇게 더해줍니다. 이게 바로 관계 기업의 실적을 모회사의 실적에 반영시키는 그런 메커니즘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끝났어. 네이버가 어떻게든 이 야후재팬과 라인을 보유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야후재팬의 지난해 순이익이, 최근 사업년도 순이익이 8,418억입니다. 지난해 라인은 398억 원의 적자를 냈어요. 이 두 기업의 순이익을 합치면 총 8,021억이 나옵니다. 근데 이 네이버가 이 8,021억을 온전히 다 인식을 하는 게 아니죠. 일단은 경영권은 소프트뱅크에서 관할을 하고 네이버는 단순히 지분율만 보유를 해서 합작회사, 즉 뭐 관계회사, 공동투자기업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즉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네이버가 이 합작회사의 지분을 50% 보유를 하고 있고, 이 합작회사가 밑에 G홀딩스의 지분을 44.6%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야후재팬과 라인의 순이익 합계가 8,021억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자, 8,021억 곱하기 50% 곱하기 44.6%를 곱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네이버가 합작 법인으로부터 인식하는 순이익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788억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네이버가 그냥 라인만 종속기업, 즉 자회사로 보유를 하고 있었거든요. 즉 네이버의 순이익에 라인이 지난해 마이너스 398억을 거뒀다라고 했잖아요. 이 마이너스 398억이 애드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네이버의 순이익을 갉아먹는 요인이었어요, 라인이.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합작 법인을 통해서 마이너스 398억 원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1,788억 원을 인식하게 됐어요. 즉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합작 법인으로 인해서 네이버의 순이익이 거의 2천억 원이 넘게 증가를 하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해 네이버의 연결 순이익이 6,200억이 좀 넘거든요. 자, 이것을 감안을 하면은 이 합작 법인 효과만으로 네이버의 순이익이 30% 정도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합작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G홀딩스의 지분율이 44.6%입니다. 하지만은 장기적으로는 65%, 70%까지 확대를 한다고 했으니까 더 많이 야후재팬과 라인의 순이익을 인식을 하겠죠. 그리고 단순히 이런 수치적뿐만 아니라 사용자, 그리고 간편 결제 서비스, 그리고 인공지능 이런 것들에 대한 시너지를 감안하면은 기업 가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과연 실질적으로 야후재팬과 라인의 이런 합작 법인의 효과가 네이버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장기적으로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